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두 번째 책으로 돈을 아는 아이는 꾸는 꿈이 다르다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2020년 2월에 출간된 책으로 프롤로그를 읽고 나서 우리 글로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프롤로그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부를 축적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지 못하면 부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지키기 어려운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진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알려줘야겠다고. 나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제가 이 책에 담은 엄마표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이들과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소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 담았습니다. 엄마라면 우리 아이가 커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와 관련된 교육이 전무하니 저자의 이런 생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총 5개 챕터와 부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돈 공부 왜 안 시키세요? 어린애들에게 무슨 돈 공부냐고요? 요즘 아이들은 돈 모으는 재미를 모른다. 너희 아빠는 200충이라며? 엄마인 나도 경제를 잘 모르는 걸. 챕터 2, 집안에서 시작하자 경제교육. 근데 엄마는 회사를 왜 다녀? 집안일하고 용돈 벌자. 우리 집 용돈 규칙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 저금통은 3칸이에요. 처음으로 은행에 가던 날 용돈 기입장을 쓰는 진짜 이유. 만원 쇼핑 이벤트. 챕터 3, 일상에서 배워요. 경제 기본기. 전자오락기 1개는 변신 미니카 3개. 슈퍼에 건빵이 딱 1개 남았다면 아이스크림 10개 사면 1개를 더 준대요. 초코파이 1개에 500원이라고? 희귀 동전을 찾아라. 동네 문방구 대 도매 문구점. 어디가 더 쌀까? 엄마 뽑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1일 벼룩시장 사장님. 챕터 4,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느껴봐. 카드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엄마는 로봇 찾으러 다녀올게.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어요. 중고 서점에 가서 책 팔아보기. 빨래를 왜 집에서 안 하고 빨래방에서 해요? 금요일은 청소 전문가님 오시는 날. 유튜브 세계를 떠도는 투명한 돈. 아이스크림 주문을 기계가 받아요. 챕터 5, 부동산과 금융. 지금부터 알면? 저 아파트는 왜 우리 집이랑 달라? 빌린 집이어도 좋아요. 오래된 아파트는 새 옷을 입고. 은행이 돈도 빌려준다고? 우리는 부루마블 세상에 살고 있다. 꼬마 주주 되기 프로젝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의 노트 포인트는요. 첫 번째, 30페이지에 있는 엄마인 나도 경제를 잘 모르는 걸입니다. 저자는 경제 공부라고는 경제 신문 읽고 투자 서적 읽은 게 다인데 자녀들한테 경제를 가르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밀어보고 경제 캠프도 생각해 봤지만 다 여의치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엄마표 경제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경제책,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빈대가족 시리즈 같은 책을 읽고 엄마 스스로 먼저 경제 기본기를 다져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엄마의 노력 없이 거저 이루어지는 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자는 책을 읽고 나니까 생활 속 경제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소재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마트, 중고 서점, 은행,
이 모든 장소가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의욕이 마구 뿜어져 나왔다고 하네요. 엄마만큼 자녀를 많이 관찰하고 가르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저자의 티칭 센스와 타이밍이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트 포인트는요. 엄마표 경제교육을 실전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동네 문방구 대 도매 문구점 어디가 더 쌀까입니다. 저자 가족이 보드게임을 사기 위해서 주말에 동네 문방구를 들렀대요. 부루마블이 눈에 띄어서 금액을 보니까 이 동네 문방구에서는 3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먼지도 수북히 앉은 그 부루마블을 굳이 사고 싶지가 않아서 도매 문구점으로 향했답니다. 그곳에 가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할인을 하죠. 그래서 25,6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네 대형마트에 또 들러서 같은 물건의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26,000원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유통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우리가 소비를 똑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너희들 혹시 도매랑 소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소매? 옷 손목에 있는 거? 아니, 그 소매 말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말인데 우리가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는 게 소매로 사는 거야. 작을소 팔매. 물건을 많이 가져다 두고 파는 게 아니라 적은 수량을 가져다가 직접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구점에서 공책을 한 권씩 사잖아. 그런데 그 문구점에 가보면 공책이 종류별로 많지. 그 문구점 아저씨는 어디에선가 공책을 왕창 사다가 가게에 꺼내두는 거야. 그 아저씨가 공책을 사오는 곳을 도매라고 하고 도읍도 살매. 그만큼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사고 파는 거야. 공책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오는 게 아닐까? 근데 공장은 물건을 만드느라 바빠서 직접 팔기까지 하려면 정신없고 일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해. 그래서 사고 파는 걸 해주는 업체에 일을 맡기는 거야. 공장에서 우리가 아까 들렀던 도매 문구점 같은 곳에 대량으로 공책을 넘기면 동네 문방구에서는 그 도매 문구점에 가서 공책을 종류별로 조금씩 사오는 거지. 그러면 공책 공장에서 도매 문구점에 팔고 도매 문구점은 동네 문방구에 팔고 동네 문방구는 우리한테 팔고 빙고! 그렇게 공책이 공장에서부터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불러. 중간에 물건을 전달해주는 문구점들도 돈을 벌어야겠지? 그래서 조금씩 이윤을 붙이다 보니 물건값이 점점 비싸지는 거야. 아마 공장에서 공책 만드는 데는 한 권당 300원 정도면 될걸? 그걸 우리는 문구점에서 1,000원에 사는 거지. 이렇게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유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소비뿐만이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이라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노트 포인트는요. 중고 서점에 가서 책 팔아보기입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보기에 굉장히 쉬우면서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잠깐 엿볼게요. 우리가 자주 책 사러 가는 중고 서점 알지? 여기는 큰 중고책 시장이기도 해. 책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는 곳. 중고 서점이 중간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야. 저번에 벼룩시장에서 안 팔린 Y 시리즈 책들도 중고 서점에 가져가면 팔 수 있을 거야. 엄마 혼자 들고 가려니까 너무 무거운데 같이 갈래? 너가 책 판 돈은 너 줄게. 책 판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돼? 그래, 좋아. 용돈 기입장만 잘 쓰면 얼마든지. 중고 서점에서는 감가상각의 개념과
재활용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중고 서점에서 책을 팔아본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다음번에는 책을 좀 더 깨끗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고나라에 판매해보는 경험은 생활 속 경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또 감가가 매우 심한 소비재 중에 하나인데, 존리님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싼 외제차나 명품 시계, 가방 이런 거 모두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세호 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이들에게는 과소비와 불필요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같이 점검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꼬마 주주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주식과 배당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무슨 주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저자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타이밍을 찾다가 아이들과 라면을 끓여 먹는 날에 이 아이들이 라면 봉지나 참치캔 뚜껑에 쌓이는 주식회사 오뚜기, 주, CJ 제일제당 이런 걸 보고 주가 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과 주주 그리고 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주식 이야기하니까 저도 제 딸아이가 생각나는데 저도 딸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딸이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디즈니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상을 지으면서 겨울왕국이 나오기 전에 샀어야 했는데 지금 사려니까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서 아깝다. 이 주식을 이제라도 사야 할까 고민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를 한다면 이것만큼 실물 경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뭘 알아? 애들 앞에서 돈 얘기하는 게 독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두었다면 이제 그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 아이는 자라서 성인이 될 테고 우리와 같이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올 텐데 좀 더 자신 있게 실물 경제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저자처럼 하루 20분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돈을 아는 아이는 꾸는 꿈이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글로 만나는 오늘도 책과 함께 씨름하며 고민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